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 두 번째 이야기 가면 무도회. 오후에 캐플레 부인은 딸 줄리엣을 거실로 불렀다. 펠리스 백작이 올 것이니 미리 인사를 해두고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유모는 잠시 자리를. 아니, 유모도 이야기를 들어두는 게 좋겠네. 그러자 유모는 이미 캐플렛 부인이 할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호들갑을 떨었다. 예. 아가씨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여우셨죠. 제가 돌본 아기 중에서 제일 귀여웠어요. 아가씨의 결혼식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캐플렛 부인은 수다를 떠는 유모를 조용히 가로막고 나서 줄리엣에게 펠리스 백작의 청혼 이야기를 했다. 펠리스 백작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이 결혼을 좀 일찍 했으면 하시던데. 결혼이라뇨? 저는 그런 거 아직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줄리엣은 크고 아름다운 눈동자를 똑바로 들고는 조금도 어물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캐플렛 부인은 딸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결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펠리스 백작이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무표정할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렴.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것도 지금의 너와 꼭 비슷한 나이였으니까. 펠리스 백작은 총독님의 친척이야.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기보다는 젊고 멋있고 늠름한 사람이란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이 베로나에 그만한 꽃은 두 번 다시 피지 않을 거란다. 우선 내 생각을 묻는 거야. 펠리스 백작을 좋아할 수 있겠니?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된다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줄리엣이 당돌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래층에서 일하던 하녀가 들어와 세 사람을 재촉했다. 벌써 저녁 때가 되었던 것이다.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어서 서두르세요. 주인님께서는 마님을 찾고 계시고 손님들께서는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엌은 유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총독의 조카 모키쇼와 몬토기의 조카 벤볼리오는 무척 들떠 있었다. 가면을 썼으니 캐플렛과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리 없어서 충분히 무도회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로미오만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로잘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면 적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로미오는 오늘 밤의 무도회를 시작으로 어떤 재난이 덮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몇 번을 망설이며 캐플렛의 저택 앞에서 돌아서려고 했다. 그렇지만 친구들 앞이라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차마 없었다.
로미오는 어디까지나 로잘린을 보기 위한 것이니 그녀만 보면 곧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케플레가의 홀에서는 떠들썩하게 음악이 시작되었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춤출 자리가 비좁을 정도였다. 벤볼리오와 머큐쇼는 여러 여자들을 둘러보며 로잘린을 잊으라고 부추겼지만 로미오는 그럴수록 로잘린이 어디 있는지 자꾸만 찾게 되었다. 그쪽 테이블을 치우고 불을 더 켜. 난로불은 꺼버려. 캐플렛은 이것저것 지시를 하면서 같은 나이의 친척 누인에게 말했다. 예상외로 무도회가 성대해서 더울 정도야. 우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하지. 허허허, 청년들이 가면을 쓰고 왔군. 옛날엔 나도 자네와 같이 저렇게 다른 집의 무도회에 몰려갔었는데 그 후로 몇 년이나 흘렀나? 30년 정도 되었을 거야 아마. 설마 그렇게 오래전인가? 당연하지. 그때 무도회를 열었던 주인의 아들도 꽤 나이가 들었어. 로미오는 춤을 추지 않고 로잘린의 모습을 찾다가 다른 아가씨가 눈에 띄었다. 그는 지나가던 하인을 붙들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아가씨의 이름을 알고 싶소. 저기 기사의 손을 잡고 계신 분 말이오. 모릅니다. 하인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손님이 오시면 함부로 이것저것 아는 척 떠들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로미오의 눈은 그 아가씨에게 못 박혀버렸다. 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불빛 아래에서는, 아니, 이 세상에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빛나는 아가씨야. 로잘린? 로잘린이 누구지? 지금까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제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거야. 로미오의 혼잣말을 얼핏 들은 사람은 케플렛의 조카 티볼트였다. 티볼트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로미오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당장 케플렛에게 가서 소리 질렀다. 몬터규가의 아들 녀석이 왔습니다. 우리의 적이죠. 감히 뻔뻔스럽게 이곳에 오다니 이 무도회를 망칠 작정인가 봅니다. 로미오 말이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칼을 뽑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케플렛은 성난 짐승처럼 날뛰는 티볼트를 달랬다. 신경 쓰지 마. 상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로미오는 이 베로나에서도 착한 청년이라는 평이 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걸면 욕을 먹을 건 우리 쪽이야. 참을 수 없습니다. 케플레가의 몬터규 놈이 버젓이 들어와 활개치고 있는 게 모욕적이지도 않습니까? 답답한 녀석.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만두라는데도 오히려 내가 무도회를 망칠 작정이구나. 또다시 총독에게 불려가기는 싫었기 때문에 케플렛은 로미오를 눈 감아주기로 했다. 간신히 마음을 돌리긴 했지만
티볼트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두고 보자. 오늘 밤에는 우쭐한 기분이겠지만 나중에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티볼트가 캣블랙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로미오는 그 아가씨가 혼자 발코니 밖으로 나가자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가면을 벗었다. 부디 나의 입술을 당신의 입맞춤으로 깨끗이 해주십시오. 어머나, 순례자님. 그렇다면 손과 손으로 해야죠. 아가씨는 흠칫 놀라면서도 첫눈에 로미오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힌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순례자에게도 입술은 있습니다. 입술은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성자님, 부탁이요. 부디 이 입술에. 성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움직이지 말아요. 로미오는 순식간에 아가씨에게 입맞추고는 말했다. 자, 이곳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나에게? 그거 참으로 기쁜 말이군요. 그렇다면 그 죄를 돌려주시오. 두 번째로 입맞춤을 하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유모가 다가왔다. 줄리엣 아가씨,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줄리엣이라고 불린 아가씨가 그 자리를 총총 떠나자 로미오는 유모에게 물었다. 저 아가씨의 어머니라면 누굽니까? 아니, 젊으신 양반, 어머니라면 당연히 이 댁의 마님이지요. 겟플렛의 딸이라고? 이거 큰일이군. 내 목숨이 적의 것이 될 줄이야. 로미오가 무심코 중얼거릴 때 마침 두 친구가 다가왔다. 지금쯤 돌아가면 딱 알맞겠어. 아가씨들을 또 웬만큼 다 보았고. 캣플렛이 음식을 권했으나 세 청년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밖으로 나왔다. 줄리엣은 로미오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유모에게 물었다. 저 맨 뒤에 나가신 분은 누구지? 저분 말이야. 춤을 추지 않으신 분. 글쎄요. 유모는 그 남자가 몬테규가 아들이라는 걸 짐작했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했다. 모르면 빨리 가서 이름을 물어봐줘. 만일 이미 부인이 있다면 어쩌나? 기쁘고 경사스러운 결혼식 날이 내 장례식이 될지도 몰라. 그러자 유모는 깜짝 놀라 줄리엣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급하게 말했다. 저분은 로미오라고 몬테규의 아들이에요. 그 원수 집안의 외아들이랍니다. 어머나, 어쩌면 좋아. 단 하나뿐인 사랑이, 단 하나뿐인 미움과 맺어지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서 때는 이미 늦었어. 적에게 마음을 주다니. 이것은 불행의 시작일까? 집 안쪽에서 줄리엣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유모는 줄리엣을 재촉했다. 예, 곧 갑니다, 아가씨. 이만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돌아가시나 봅니다.
줄리엣이 들어가자 캐블렛 부인은 물었다. 펠리스 백장님 오신 거 보았지? 어땠니? 저는 그분과 결혼 안 해요. 줄리엣은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